우리말로는 유용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과 환경에 유용한 광합성 세균, 효모, 그리고 유호수산균을 배양해서 키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과 공기 그리고 땅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15일) 360시간이 지났다. 먼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왼쪽 양파. 그러나 무성한 뿌리를 내리고 푸른 싹을 틔운 것은 오른쪽 양파였다. 오른쪽 양파가 드러낸 생명력. 그것은 양파를 키우는 물에 떨어뜨렸던 한 방울 미생물의 힘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100배 확대해야 겨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먼저 생명을 시작하고 또 이어갔던 존재. 미생물이 우리의 일상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물의 부패를 막아주고 그 부패된 상태가 억제됨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유용한 유기물질들을 유산균과 효모들이 이용을 해서 식물들이 생장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양파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양파의 성장은 촉진되고 물의 부패는 억제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달 후 물의 맑기에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3달 후 양파가 보여준 건 놀라운 성장력이었다. 세제를 대신하는 미생물. 그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다. 미생물 처리를 한 도마와 일반 도마에서 검출되는 유해균을 비교해 보는 실험이다. 행주도 마찬가지. 미생물로 처리한 행주와 일반 행주를 증류수에 담고 유해균 비교를 시도했다. 상온에서 이틀간 대장균과 세균을 배양한 결과 차이는 뚜렷했다. 흔히들 미생물은 두 얼굴을 지녔다고 한다.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중간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용한 존재로서의 미생물.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광합성 세균과 유산균 그리고 효모다. 이 세 가지가 유용 미생물군의 핵심인 것이다. 지구에서 최초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광합성 세균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흡수해 산소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산균은 당분을 유산으로 바꿔준다. 유산균의 강력한 살균 작용은 보이는 것처럼 유해한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술과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모는 발효를 돕고 비타민류와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일상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미생물은 광합성 세균과 유산균, 효모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세 가지 미생물의 공존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것이 3일 된 못이거든요. 보시면 농물이 이렇게 묻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밑에도 있죠.
예. 녹이 슬었다는 것은 산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생물이 첨가된 물에 담겨 있던 못은 깨끗하다. 산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넣어준 유용 미생물들에 의해서 항산화 물질들, 즉 유비퀴놀이라든지 폴리페놀 같은 물질들이 생성되어서 산화되는, 즉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처럼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사용한 유용 미생물들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이런 못이라든지 우리 또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미생물은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에서 어떻게 숨쉬고 있을까? 저희 집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걸 매일 갈아줘야 됐어요. 근데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뿌려줬거든요. 이렇게 몇 번씩 뿌려줬더니 물이 한 3, 4일 돼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았어요. 이 통이 이렇게 액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기는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놨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음식물 썩는 냄새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여기다 한 4일 모았어요. 이게 이 통에다 4일 모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거기 설명에 의하면 발효가 잘 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너무 간편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제일 좋았던, 효과를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왔다. 하지만 약과 수많은 화학 비료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땅과 물을 오염시켜 더 이상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부지가 되었다. 그래서 EM 농법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의 EM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의 유기농 포도단지. 이곳에서는 한창 포도 농사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 과수원은 2년 전부터 EM 발효제를 산포하고 EM 발효액을 희석시켜 정기적으로 살포해주고 있다. 일반 화학 비료는 즉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주지만 결국은 땅을 단단하게 하고 병충해에 약하게 되기 때문에 EM 발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EM은 농업 분야에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라든가 과수, 화해 이쪽으로 많이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데 그런 효과의 부분에서는 수도작 같은 경우는 병해충 예방에 많이 방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는 물론 병해충도 예방이 되지만은 그 과일의 품질성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품질이 향상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당도라든가 그다음에 저장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장성에서는 상품의 가치의 가치를 높인다는 데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저장 시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의 어떤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많이 저장성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곳 포도 영농조합에서는 배양기를 통해 직접 쌀뜨물을 이용한 EM 활성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주로 다량의 EM 활성액을 사용하여 토양 기량을 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탱크로도 EM 활성액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가져온 EM 활성액과 물을 1대5 비율로 잘 섞어준 다음 포도에 직접 뿌려주는데 이러한 EM 활성액은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고 고품질 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EM을 사용한 결과 작물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지. 질적으로는 포도 송이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알맹이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역시 그 신선도가 좋구나. 신선도 유지에는 EM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가 작년에 그 흰가루병이 많이 왔는데 흰가루병에 목초계량에 저거 할 때, 살포할 때 같이 섞어서 하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통상 흰가루병은 일반 그 농약으로도 잘 안 되는 건데 EM하고 이 목초액을 섞어서 했더니
효과가 아주 상승이 돼가지고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확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충해 등 어려운 고비를 EM으로 이겨냈다는 유연성 씨. 모든 농사꾼들의 마음이 그러하겠지만 내가 정성스레 키운 작품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하게 자라주기를 바랄 것이다. 전라도의 한 축산 농가. EM을 이용하여 1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과연 이곳에서는 EM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네, 저희는 EM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독 개념으로 EM을 뿌리거든요. 뿌리고 나서는 냄새 좀 억제가 되고 돼지 육질도 깨끗하게 좋아지는 것 같고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축산 악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EM 사용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농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8주 정도가 지나면 45에서 80% 감소하여 후각으로 느낄 정도의 악취 저감 효과를 보인다. 동물들의 소독뿐 아니라 주위 환경까지 깨끗해지는 EM은 축산에서는 동물의 배변의 악취 냄새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에 많은 축가에서는 EM을 악취 제거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축들은 EM 발효액을 첨가한 사료를 섭취하면서 좋은 육질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 유기 발효 비료에 EM 발효액을 섞어서 발효시킨 사료를 생균제라고 한다. 이러한 생균제는 장내 미생물상의 균형을 개선함으로써 동물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모든 세균 첨가물에 적용된다. EM 사료를 먹인 돼지와 일반 돼지의 항산화도 증가와 변질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축을 한 후 저장 날짜별로 항산화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M 생균제를 섭취한 돼지의 항산화도가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항산화도가 높다는 것은 돼지의 신선도가 증가한다는 뜻이며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사용하는 EM. 80여 종의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 배양한 EM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EM 용액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인터넷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EM 원액을 구입한다. 1.5리터 병을 기준으로 당밀이나 설탕을 2큰술 넣고 EM 원액을 2큰술 정도 넣은 후 나머지를 쌀뜨물로 채워 잘 섞어준다. 이렇게 상온에서 며칠간 발효되면 EM 발효액이 완성! 좀 따뜻한 데서 발효를 시켜야만 되거든요. 여름에는 5일에서 7일이면 발효가 되는데 겨울에는 때에 따라서 이거 둔 장소에 따라서 일주일 훨씬 넘게 열흘 내지 보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만들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방에다가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금 모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EM은 집안 곳곳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우선 설거지를 할 때 세제 대용으로 EM을 사용할 수 있는데 친환경은 기본, 세척력 또한 뛰어나 주부들에겐 인기 만점이다. 이거도 소리 나시죠? 금방 썼는데 이렇게 이게 느껴질 정도로 세척력이 아주 좋습니다. 물도 덜 들고요. 일반 세제보다. 주방에 골칫거린 음식물 쓰레기도 EM 용액이면 오케이. 음식물 쓰레기에 EM을 뿌려주면 악취도 줄어들고 퇴비로 재활용까지 가능하니 일석이조. 또한 집안 눅눅한 곳에 뿌려주면 퀴퀴한 냄새 제거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EM은 세척력은 물론이고 섬유를 부드럽게 해준다. 합성 세제로 인한 수질 오염도 줄일 수 있다. EM을 만들어 쓰시는 게 번거롭지 않아요. 별로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만들어 씀으로써 우리 환경이 정화가 된다는데 이런 정도의 수고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둘러보면 각기 다른 세제를 쌓아놓고 탈취제, 소독제까지 구비해 놓는다. 하지만 EM 용액 하나면 세탁에서 탈취까지 문제없다. 환경을 살리는 EM은 진정한 친환경 원더우먼이 아닐까.